광주, 목포 여수 MBC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차기 전남지사와 전남교육감 선호도 조사에서는 모두 현직 프리미엄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응답층의 비율이 높아 선거 결과는 아직 안개 속이라는 분석입니다. 순천에 도착한 한 해외 입국자가 격리되지 않은 채 시내를 돌아다니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방역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이건희 컬렉션을 전남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아 오늘부터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보건의료 인력들이 내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 광주 전남 본부는 오늘 낮 12시쯤 인력 충원 등을 논의한 지역 내 병원과의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광주 전남 12개 병원 6,500명의 노동자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과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비상진료 대책상황실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전국 보건의료 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노조원의 30% 이상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일부 외래 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소방본부와 시군 보건공무원을 파견해 의료 공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조에 소속된 순천, 강진, 목포 의료원 3곳의 조합원은 모두 512명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공항에서부터 격리가 되기 때문에 확진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순천에선 해외 입국자가 격리되지 않고 수시간 동안 시내를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47살 A씨가 KTX 전용칸에 탑승한 건 지난 26일 저녁쯤. 순천역에 도착하면 자가격리해야 할 딸의 집으로 이송돼 다음 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딸의 집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엉뚱한 곳으로 이송됐고 언어가 통하지 않던 A씨는 연락을 위해 와이파이 신호를 찾아 새벽까지 일대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정부 지침을 따랐는데도 코로나 검사조차 받지 않은 해외 입국자가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접촉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벌써 집에 오셨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도 없고 경찰분들이랑 이제 돌았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A씨는 어떻게 지역을 활보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입국 당시부터 A씨의 자가격리 주소 관리가 불분명했습니다. A씨가 실수로 철자를 틀린 유령 주소를 제출했는데 입국 과정에서 엉뚱한 주소가 시스템에 입력돼 입국장에 통과한 겁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대로라면 A씨는 이곳 건물 3층에서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보시다시피 2층 건물입니다. 설사 엉뚱한 주소로 이송됐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앱이 시내를 활보하던 A씨 동선을 추적했다면 상황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동선을 관리하는 순천시 보건소는 당시 출동은커녕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정말로 양성 나오시면은 저는 물론이고 경찰관분들 이제 확진이 돼버리니까 방역 차량을 타고 가는 게 맞다. 모든 보건소 번호도 싹 전화했는데 다 안 받더라고요. 순천시 보건소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입국 첫날은 동선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입국자의 동선을 추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의 주소가 엉뚱하게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검역소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측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확인을 해요.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재직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의회 225회 임시회에 제출한 4차 추경 예산안에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4억 5천여만 원을 반영하고 시 산하 공무원 2,27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위로금 형식으로 공무원에게 지원한 전국 지자체의 선례도 없는 데다 전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제 식구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건소 직원들과 행정지원부서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투표가 시작되고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여수, 광주, 목포 MBC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접전이었고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4.4%, 이낙연 후보 27.8%, 두 후보 간 격차는 6.6%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홍준표 4.4, 윤석열 3.6, 추미애 3.4, 안철수 2.3, 정세균 2.2, 유승민 2.0, 심상정 1.4%였습니다. 박용진, 김두관, 원희룡, 최재형 후보 등은 1% 미만이었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은 16%였습니다. 범진보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34.1%, 이낙연 30.5%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18.7, 유승민 14.3%로 두 후보가 경합 중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5.9, 안철수 대표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1.9%로 압도적이었고 국민의힘은 8.6, 열린민주당 5.6, 정의당 4.6, 국민의당은 1.6%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72%, 잘못하고 있다 23.4%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격차가 줄었습니다. 또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로 정권 교체 여론 18.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가운데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의 우세지만 전남에서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지역별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9%, 이낙연 후보가 25%, 국민의힘 홍준표 4.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4.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3.9%, 이낙연 후보 30%, 국민의힘 홍준표 4.3%, 윤석열 후보가 3.6%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당별 대선 후보 선호도도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4%, 이낙연 후보가 37.5%, 정세균 2.7%, 추미애 2.2%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정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44.8%, 이낙연 후보가 35%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40.7%, 이낙연 후보가 39.3%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27%, 홍준표 25.3%의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연령대별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후보가 40대에서 50.8%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20.4%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48.9%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11.5%로 가장 낮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20대에서 10.2%로 가장 높았고
윤석열 후보는 60대에서 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성별 후보 선호도는 남성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38.4%로 가장 높았고 여성 가운데서는 이낙연 후보가 32.3%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다음은 차기 전남지사와 차기 전남교육감 조사 결과입니다. 모두 현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응답층 비율이 높아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전남지사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전남 지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김용록 현 전남지사가 32.4%로 가장 높았고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9.9%, 이계호 국회의원 9%, 민점기 진보당 후보 1.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이 47.5%로 높았습니다. 김용록 현 도지사는 50대 이상 그리고 전남 서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은 18세에서 29세 사이인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김용록 현 전남지사의 도정 운영평가는 긍정평가가 70.1%로 부정평가 12.5%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차기 전남교육감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장소궁 현 전남교육감이 17.5%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전 전남교육감 비서실장 6.8%, 김동환 현 보성 등량남초등학교 교장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 비율이 72%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목포 여수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 전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광주 전남 각각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오늘부터 관내 여객선 9개 항로 196개 전 구간에 대해 도서민 천원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생활활동 구간인 8,340원 미만의 요금 구간만 우선 천원 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시민 호응도가 높아 전 구간으로 확대하게 됐으며 가장 먼 여수 거문도 구간도 도서민들에 한해 1,000원의 단일 요금제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서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은 전남도가 30%, 여수시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한국 미술계의 가장 큰 화두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컬렉션 기증 소식이었습니다. 소장품 가운데 무려 2만 3천여 점이 사회로 환원된다고 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 중 21점이 전남 도립미술관에 기증돼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호 남짓한 캔버스를 십자구도로 가로지르는 두 개의 푸른 직선. 신안 출신 한국추상화의 거장 김한기 화백이 작고 4년 전 그려낸 그림입니다. 산이나 달 같은 구체적인 형상 대신 점, 선, 면의 구성에 집중하는 완숙기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푸른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꽃들과 그 꽃을 찾아 날아든 나비. 흙에 물감을 섞은 뒤 겹겹이 칠하는 독특한 표현법이 눈에 띄는 물고기를 실은 어선. 다채롭고 풍성한 색채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룬 고흥 출신 천경자 작가의 작품 2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로 꼽히는 오지호 작가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작품 5점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기증받은 소장품은 21점. 모두 전남 출신 화가의 작품이거나 전남의 풍경을 그려낸 작품들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사회 환원하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관심은 있지만 멀어서 못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많이 올 것 같아요. 전시관 한쪽 벽면으로 눈길을 돌리면 특별한 기록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김한기 화백이 창간 후부터 표지화와 사파를 맡았던 현대문학 잡지와 천경야 작가의 소설집 등으로 구성된 아카이브 공간도 마련돼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미술품에 대한 사랑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했던 기증자의 수집 철학을 담아서 기획이 됐습니다. 전남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아카이브를 함께 관람하실 수 있는 재미도 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도가 낳은 예술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돼 의미를 더한 고 이건희 컬렉션. 문화예술에 목말랐던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연계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순천대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1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순천대는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에 필요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시설 장비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공동훈련센터 사업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교육훈련기관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은 뒤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역대 의원과 기관단체장, 시민들을 초청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가진 데 이어 내일까지 특별 강연과 비전 선포식, 기념사진전 등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제4대 여수시의회와 초대 여천시군의회가 각각 개원했으며 98년 3녀 통합 이후 통합 여수시의회가 출범해 현재 제7대 의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여수시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가 있는 이웃세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전자우편 고지가 새로 이사 온 이웃세대에게는 안 됐다며 통보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 세대를 조사해 올해 안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우편 고지보다는 카톡 알림 등 모바일을 통한 알림 방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